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꼭 10년 전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였어요.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지진이 해일을 몰고 옵니다. 그 결과 후쿠시마 제1원전 붕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있었고요. 그 누출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원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들여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 특별대담 기억하라 후쿠시마.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어떻게 접하셨어요, 호사카 교수님? 저는 그 연구실에 있었고요. 오후 2시 40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먼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기보다 그 쓰나미죠. 일본의 대지진하고 쓰나미. 그것으로 먼저 그 연구원이 그것으로 뉴스로 알아가지고 일본이 망가진다라고 하면서 제가 놀라서 유튜브 채널을 좀 가동시켰습니다. TV 켰더니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파도가 막 밀려와서 바로. 그리고 즉각 아직 살아 계셨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후쿠시마 쪽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그 사이타마에 살고 계셨는데 도쿄 바로 위에. 네, 그 외출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산도인 빌딩이 있습니다. 산도인 빌딩이요? 네, 사이타마의 산도인 빌딩이 위쪽에서 부딪히고 있다. 빌딩이요? 300m나 떨어져 있는데 지진이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당시. 장마리 캠페이너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건? 실제로 저는 당시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 원전 사고로 소통했는지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에는 방사능 누출은 없다. 방사능 안전하다. 원전 사고 안전하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었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뉴스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죠. 네. 당시에 15,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50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100만 채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제1원전은 수소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방사능 누출이 계속됐고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당시 실종된 아내를 찾아서 10년째 바다를 뒤지는 미야기현의 한 아저씨 기사를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사망자는 15,000명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일본의 그런 그 재난에 대한 그 매뉴얼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인식을 한 것입니다. 대비하면 일본인데 저희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후쿠시마 지역에 일단 10m까지는 제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쓰나미가 15m 곳이 온 거죠. 그때까지 그 지역에는 그 5m 정도밖에 쓰나미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m 정도의 제반이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상으로 조울한 그러한 쓰나미가 온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처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처에 움직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피난처는 편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 피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한꺼번에 500명, 700명 한꺼번에 죽었고요. 피난처에 가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가까운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피난처에서는 죽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은 살고.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좀 아직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장마리 캠페이너님, 후쿠시마에 다녀오신 적이 있죠? 네, 저희 그린피스는 실제로 2011년 3월에 사고가 난 직후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10일 만에 현지 조사를 시작했고요. 당시에 일본 정부에게 이제 피난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한 그 고선양 방사선 지점을 통보하고 이 지역의 방사성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피난 지시가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이제 NGO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라고 거절했다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같은 지점에서 방사선 지점을 발견하니까 4월 11일에 그 지역까지 피난 지시를 내렸던 기억이 나네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방사능 물질들이 좀 발견된다고도 하고 방사능 우럭이 발견된다고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일본 정부가 이미 제염이 끝났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제염이라고 하면 방사능 오염 그 토지를 이렇게 긁어내 가지고 이제는 건강하고 이제는 안전한 토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황은 아직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오염은 계속 될 거고요. 산림지대에서 기상현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재염을 한 지역까지 오염시킬 거고요. 예. 저희가 그 최근에 보고서로도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과정에서 만들어질 더 심한, 더 고독성의 오염 물질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서울시 면적의 60%가량이 아직도 심각한 방사능 오염 지역이어서 피난 지역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다는데 그러면 그 동네에는 사람이 안 살고 피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산다라는 지역이 예. 지금 아직은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일단 돌아가도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아까도 조금 말씀이 계셨는데 산림 지역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예. 손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산림 지역에 있는 방사능이 언제 또 호우라든가 그런 곳으로 떠밀려 나오면 주민이 지금 살기 시작한 거기에 또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해서요. 정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여기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안전하다. 계속 후쿠시마 수산물 먹어도 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보고서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제염 특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전으로부터 한 40km 떨어진 근방까지 다 포괄하는 지역인데 이 안에는 일부 피난 지시가 해제돼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전혀 돌아갈 수 없어서 귀환이 곤란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지금 제염이 완료됐으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려고 하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 곧 시작될 성화 봉송 지역도 올림픽도 거기서 막 치르겠다고 하고요. 네, 그 귀한 곤란 지역은 굉장히 오염이 심한 곳인데 성화 봉송 루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정부의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 15%밖에 제염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지역에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이나 농지대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염이 완료됐다는 것도 거짓 주장이고 그렇게 위험한 곳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 이후에는 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자,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실제 일본 국민들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교수님? 예를 들면 원전. 네. 원전은 이제 제로로 해야 된다. 네. 이러한 인식은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탄시 사고를 일어났을 때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었는데요. 네. 민주당 정권 자체가 원전 제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아베 정권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시 원전 재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국민들은 거의 70% 이상이
원전은 없애야 한다라는 네. 그 인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이 인식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현재 일본에서 가동하고 있는 그 원전은 5개밖에 없습니다. 5개요? 예. 예. 생각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 많지 않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에는 54개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이전에는 54개 예, 있었어요? 54개. 그러면 일본은 원전을 계속 줄이는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나 일단 아베 정권은 스가도 마찬가지지만 네. 재가동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하려고 해도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못하는 거죠, 사실상. 아하, 네. 예. 후쿠시마 사고 뒤에 일본은 재생에너지 강국이 되었다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사실인가요? 그래서 원전 사고 이전에는 그 원전으로 생산하는 그 전력 그거는 30% 정도였어요. 예. 전체로. 근데 지금은 3%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대체 에너지로서 90% 이상 지금 대체되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조금 원전에서 좀 멀어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시민들은 사고 이후에 꾸준히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최근에 70% 이상이 탈원전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며칠 전에 도쿄전력의 사장이 예.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값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자력을 앞으로 2030년까지 더 많은 에너지로 활용을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고요. 네. 그 기조를 맞추려면 지금으로부터 원전이 아까 5개 말씀해 주셨는데 30개까지 운영을 가동해야지만 그 목표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민당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들이 원하는 기조와는 정반대로 가는 셈이죠. 그러네요. 참 안타깝네요. 교수님, 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2011년 5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네. 일본에 가가지고요. 네. 후쿠시마산 토마토 이렇게 먹는 장면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일본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매우 좀 좋아했겠네요. 그렇겠죠. 그래도 큰 뉴스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2011년에 큰 뉴스는 한국이 일본을 많이 도왔다라는 뉴스가 좀 3월에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한국에서 모금하고요. 돈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3월 말에 일본에서 톡토가 일본 연토라는 외국된 교과서를 많이 검정 통과를 시켰죠. 네. 그 이후 한일 간이 오히려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산 토마토랑 오이도 먹고 막 그랬는데 왜 일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합니까? 물론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은 2012년에 톡토에 가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앙금이 별로 없었죠. 네. 일본이.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때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역시 교과서 문제를 갖다가 많이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호소력은 없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0341님께서 재생에너지로는 원전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원자력 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싸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가 원자력 정책을 거의 폐기하다시피 했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 보도를 보면 해외는 원전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전 문제로 보면요. 이거는 안전 문제는 트렌드가 아니죠. 유행이 아니잖아요. 네. 해외에서 어떤 탈원전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도쿄올림픽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도쿄올림픽 열기는 엽니까? 해외 관중 없이 개최하기로 했다고 그런 보도는 나오는데요, 교수님. 예,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건 IOC의 바프 회장도 네. 도쿄올림픽 개최는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재선택이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개최하겠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관중을 부르지 않겠다. 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안전 대책을 정확하게 하여서 하겠다. 현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열릴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것은요.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은 미국 쪽에서 사실상 결정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든 걸 미국이 결정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MBC 판송이 예. 올림픽 판송료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미국이 결정한다? 네. 네. IOC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는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또 재밌네요, 그거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입니다. 아니, 원전 사고로 많은 오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쌓여갑니다. 그랬더니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오염을 그냥 바다로 이동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린피스는 2년 전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저희가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그 뒤에 계속해서 시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유보시키고 지연시키도록 하는데 저희 캠페인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그리고 또 일본 내 선거 상황으로 오염수 방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선거가 지나고 그다음에 올림픽을 개최한 다음에는 방류 결정이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이게 한 번의 기회로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가 전체 공유하는 바다가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방사능 물질에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인접국으로서의 국제법 권리를 꼭 실현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도록 하는 게 저희 캠페인의 목표입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이나 다른 어민들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본에서 오히려 반대가 심한 데는 후쿠시마 어민들이죠.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후쿠시마의 농수산물을 세계적으로 먹지 않겠다. 이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또 후쿠시마 바다에 오염수를 반류한다면 후쿠시마 특히 어민들의 생활은 계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후쿠시마 어민들이 일본 정부에게 반대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국민들은 가만히 모르쇠 이렇게 입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보량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런 보도를 안 하는군요. 보도를 그러니까 오염수를 반류하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일본 국민들을 모르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보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보도 통제가 상당히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 자, 이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해양 재판소로 가는 거는 현실성이 있을까요? 네, 현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 한국이 일본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 뒤에 여러 분석에서 국제재판소까지 해양재판소까지 가면 이게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국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것이고요. 그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옵션으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겠죠. 네. 일본의 해양 방류, 오염수 방류 막아야 된다. 한국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한국의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반응을 하나요? 예, 일본에서는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한국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일본 쪽에서는 한국의 이야기는 비합리적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이다. 왜 네네네. 비합리적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일본 쪽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다른 나라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 예. 네, 다른 나라의
기준하고 그 이하의 기준으로 일본에서도 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그 논리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한국 쪽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일본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그 용어를 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오염수가 나오긴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모두 희석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네. 보통 그 모든 원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오염수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은 이런 면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을 오히려 갖고 있습니다. 자, 장마리 캠페인은?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하나는 이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이라는 거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 오염수는 기존의 원전 배출수와는 굉장히 다른 거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것과 같으니까 방류해도 된다라는 정당화의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모든 원전을 운영하면서 방사능 물질을 그렇게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월성 원전에서도 삼중수소 배출수가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린피스는 모든 원전에 반대하는 겁니다. 월성 원전이냐 후쿠시마 오염수냐 무엇이 더 위험하냐 따질 수는 없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오염수를 희석해서 배출한다고 해도 지금 일본 정부의 목표에 따라서요. 월성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보다 약 100배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00배나요? 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원전들에서 나오는 스트론튬 90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운영되는 원전이 5만 년을 돌려야지 나오는 스트론튬 90이 예.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있는 거죠.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를 좀 더 한국에서 그 일본의 오염수가 너무 특별하다라는 것을 세계화해 나가는 필요가 물론 해 오셨지만 좀 더 일본의 논리를 다른 나라가 깨는데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혜숙님께서 한국 자리에 미국이 있었다면 과연 일본이 오염수를 버린다고 바다에 버린다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얘기합니다. 다른 강대국이 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 방금 한반도 평화에 일본이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세계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반유한다라는 오염수 반유라는 것은 가장 비용이 싸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경제 논리로 그런 식으로 세계 사람들의 안전을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이 된 날입니다. 자, 10년의 세월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장마리 캠페이너님? 네, 안타깝게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하고 10년이 지났는데 바뀐 것은 많이 없고요. 오히려 후쿠시마 현지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 예. 한국 같은 나라들도 탈원전 정책을 생각해 보면 2080년 동안 지금 원전을 운영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역행을 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역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원전을 운영한 국가로서 탈원전 정책이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린피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호사카 교수님? 유럽은 오히려 탈 원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를 중심으로. 그런데 일본이나 또 옆에 있는 우리 한국도 완전 탈 원전이라는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방향도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동북아는 좀 평화가 약간 약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만약에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이 있어가지고 원전 쪽에다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지 참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 특별대담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그리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딜런의 Shelter from the Storm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